안녕하세요. 도용의 한국어 공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자료 읽어보시고 자료 중에서 경구를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도는 비겁한 것이다.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는 복종적이며 자신의 존엄성과 긍지를 내팽개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대의 비겁함이 신을 발명한 것이다. 그대는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의 형상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대의 비겁함이 사라질 때 신 또한 자취를 감출 것이다. 신은 비겁함의 그림자이니까 말이다. 다음, 진짜 집은 그대의 고독과 홀로 있음, 그리고 자신에 대한 발견이다. 우리는 항상 바깥을 헤매고 있다. 그대의 집은 그대 안에 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선 고독이 필수적이다. 그대 자신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고독의 의미이다. 우리는 군중 속에 있는 법을 안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잊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다. 외로움은 항상 다른 사람을 요구한다. 그래서 고통스럽다. 외로움은 휴식이 아니라 불안이다. 집이 될 수 있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홀로 있습니다. 혼자만으로도 충분하다. 고독은 명상과 침묵의 꽃망울이 활짝 피어나는 것이다. 고독은 내적인 잠재성의 개화이다. 고독과 홀로 있음은 모든 존재를 그대와 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만든다. 하늘 전체가 그대의 것이 되고 나무가 곧 그대가 된다. 산이 그대 안에 있다.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심장 박동이 자기만의 것이 아님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우주의 심장이 뛰는 소리다. 이제 그대는 집에 돌아왔다. 이것은 귀향이라 불려질 것이다. 그대가 찾고 있는 자는 바로 그대이다. 찾는 자가 찾아지는 자이다. 다음, 하늘에 있는 신을 섬기라고 하지만 그대의 신은 그대 안에 있다. 숭배하는 자가 곧 숭배받는 자이다. 성직자들은 사원과 교회에 그대를 데리고 가지만 그대가 곧 사원이며 교회이다. 그대는 어느 곳으로도 갈 필요가 없다. 깊은 침묵과 정적 속에 잠기기만 하면 그뿐이다. 그러면 수많은 경전을 읽고 종교의식을 수없이 행해도 찾을 수 없었던 것을 그대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어느 날인가 방황과 탐험에 지쳤을 때 조용히 침묵하고 앉을 것이다. 그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는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내 찾아 헤매었던 것을 발견하게 된다. 다음, 감각적인 쾌락을 포기한다면 성직자들은 그것을 요구한다. 그대는 더욱더 무감각하게 될 것이다. 감각적인 쾌락은 그대의 감각을 생동감 있게 지켜준다. 그것을 포기하면 꽃을 보아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달을 볼 수는 있어도 달의 아름다움을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떠한 예술도 보고 듣지 못할 것이다. 시체나 다름없다. 살아있는 사람은 민감하고 예민하다. 이것은 아무 조건 없이 감각적 쾌락을 허용할 때만 가능하다. 그것을 멀리하면 뭔가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잃어 허약해질 것이다. 그대는 감각을 통해 존재계와 연결되었다.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 자연 그 자체가 우리 종교이다. 그 밖에 다른 종교는 필요 없다. 이것이 경고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거짓말 시리즈 제40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만델라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만델라 효과라는 건 뭐냐면 집단적 오기억.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거, 그게 이제 진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알고 보면 가짜였다는 거. 이것은 이제 만델라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집단적 오기억, 잘못된 기억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걸 다 제가 기록을 뒤져봤더니 너무나 많아가지고 뭐 2박 3일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하여튼 대표적인 것만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데, 만델라 효과라는 거는 아주 무지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2010년도에 블로거 피오나 브롬이 드래곤콘에서 공론화하면서 사용한 용어라고 그러는데요. 다수가 거짓된 기억을 공유하는 현상으로 소통 단절이나 왜곡된 정보를 수용하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만델라 효과가 2009년도에
만델라가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제8대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만델라가 투병 소식에 많은 미국인들이 만델라는 저기 80년도에 이미 교도소 수감 중에 죽었다 이가 거기서 이제 그 죽었다고 믿은 거에서부터 유래가 됐다는 거야.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그러는 거야. 감옥 속에서 죽었다고 그러고. 근데 안 죽었거든. 이 사람은 90년대 석방돼 가지고 94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94년도에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99년도에 퇴임을 한 다음에 2013년도에 요하네스버그에서 95세로 별세를 해요. 근데 80년대 그 교도에서 죽었다고 사람들이 다 믿었던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델라 효과라고 그래요. 이 만델라 효과를 그 나무위키에서 찾아봐요. 하여튼 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 다 있어. 만델라 효과가.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너무나 재밌어. 재밌는 것도 많고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사실도 많아. 오! 이게 그런 거였었어? 아닌데, 이게 그런 건가? 이런 것이 너무나 많아. 우리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 거짓을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 이런 것이 별별 게 많아요. 이거를 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나무위키에 찾아봐요. 너무너무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아. 깜짝 놀랄 만한 사건들이 많아. 하여튼 만델라 효과라는 건 보통 군중심리라고 그래요. 군중심리. 그 다음에 집단 히스테리라고도 부르고 몬더그린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여론몰이라고 그러고 마녀 사냥이고 확증 편향이고 고정관념이고 정치적 신념, 뭐 종교적 배타적 믿음, 뭐 절대주의, 반지성주의, 로스트 미디어, 스타일샌드 효과, 뭐 심리학의 진실성 효과, 3인 성호, 중삼살인, 3의 법칙, 뭐라고 여러 가지로 불려요. 근데 이건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파레이돌리아 현상 중에 일종의 이게 변상증이라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아까 말한 그 3인성어라는 건 뭐냐면 전국책에 나오는 사자성어인데 세 사람이 말이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거 없는 말이라도 세 사람이 말하면 사람들이 진짜처럼 믿는다는 거지. 이게 만델라 효과거든. 그 다음에 증삼살인이라는 건 증자가 살인했다고 세 사람이 증언을 해. 그러니까 증자의 어머니가 그게 진짜인지 알고서 도망갔다는 거야. 이게 이제 증삼살인이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세 사람만 이게 3의 법칙하고 관계되는데 3의 법칙은 뭐냐면 이게 세 사람서부터 이제 집단위로 생각해. 사람들이 한 사람이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두 사람이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근데 세 사람이 말하면 그거는 사람들이 믿는 거야, 진짜처럼. 이게 3의 법칙인데 이게 만델라 효과야 이게. 그리고 로스트 미디어라는 건 사건은 일어났지만 증거가 사라지는 거. 이게 2002년도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해창 후보가 뭐 서민 흉내를 낸다 그래서 흙이 묻은 오이를 그냥 먹은 사건이거든. 근데 이게 이제 증거가 다 없어서 삭제됐어. 그래가지고 이걸 로스트 미디어라고 그래. 이것도 만델라 효과의 하나예요. 그 다음에 스트라이샌드 효과라는 거는 이미 알려진 정보를 인위적으로 삭제하거나 검열하려는 시도로 인해 오히려 그 정보가 더 널리 퍼지는 거야. 걔가 어떤 사실을 감추려고 했는데 그게 더 널리 퍼진다는 거. 이게 가수 겸 배우이는 미국의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유명한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그 여자가 말리부 해안에 자신의 저택이 공개가 되니까 사생활 침해라고 해서 이거를 덮으려고 했어. 근데 이게 오히려 더 확산이 된 거지. 이런 걸 이제 스트라이샌드 효과라고 그랬는데 이게 만델라 효과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몬더그린이라는 게 있어. 몬더그린이라는 거는 미스 히어링이라고도 해요. 이건 뭐냐면은 외국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연음이라든지 부정확한 발음이라든지 좋지 않은 기계의 음질 등으로 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단어가 다른 발음으로 들리는 현상이라고 해요. 이거 어원이 있는데 뭐 머리에 잘생긴 백작이는 스코틀랜드 노래 가사부터 시작했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뭐 굳이 이런 걸 알 필요 없고. 그다음에 만델라 효과하고 비슷하지만은 만델라 효과는 대중적으로 군중들이 다수가 오기억을 하는 건데 공화증이라는 거. 공화증.
이걸 또 작화라 그랬네. 이거는 대중이 아니라 개인이 근거 없는 사실을 말하는 거. 요즘 뭐 그거 유튜버들이 그런 걸 많이 막말을 많이 하잖아.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스키마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프레임 이론인데 사건을 해석하고 보완하는 등 기억을 사람마다 다르게 가공을 하는 거야. 이런 걸 스키마 이론이라 그래. 이거 만델라 효과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 일종의 그런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만델라 효과라는 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모든 기업이라든지 모든 역사, 모든 전 세계 사람들 다 이 만델라 효과에 넘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만델라 효과를 몇 가지만.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많아. 잘못 알려진 사실들. 예를 들어 뭐 그 삼성 로고 있잖아요. 삼성의 A자가 뭐 A자에 요 짝대기가 있냐 없냐, 그것도 만델라 효과거든. 그거 잘 찾아봐서 어느 게 진짜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대표적인 우리나라 만델라 효과 중에서 하나가 반도사 간의 허구성인데, 이건 몇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반도에 갇혀있는 한반도만이 우리나라가 아니었거든. 이건 대륙조선사하고 아메리카 조선사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아주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한사군 한반도설. 한사군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거, 이거는 뭐 요즘 들어서 이거는 완전히 이렇게 거짓이라는 게 다 밝혀졌거든요. 근데 잠깐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정설은 낭랑이 대동강 유역에 있었다. 이가 대동강, 그러니까 평양이라는 게 우리 지금 북조선의 평양이 아니에요. 중국 대륙에 있는 평양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강단사학회에서는 전부 다 그거를 북조선에 있는 평양으로 그거를 산정을 해가지고 낭랑이 대동강 유역에 있다고 하는 거야. 그게 바로 그 신민사관이거든. 그러면서 강물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른다고 그래. 근데 그 거짓말이야. 이게 중국의 고문원인 수경주에서는 낭랑의 그 앞에 있는 그 강물이 방향이 동에서 서로 흐르는 게 아니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다고 분명히 거기에 써 있어요. 그리고 고구려 때 대무신앙의 기록을 보면 대무신앙이 낭랑을 정벌했다는 얘기가 나와. 그리고 19세기의 청나라 고지도에 보면, 대청 광여도에 보면 낭랑이라든지 기주라든지 임둔이 한반도에 없다고 나와, 기록이 그 지도에. 그러면서 낭랑, 임둔, 이거 이제 한사군이 산서성과 하북성의 경계인 태행산맥 줄기 한복판에 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지도에 분명히 이렇게 써 있어. 그 다음에 한서 지리지와 후한서의 기록에 보면 낭랑 근처에 갈석산이 있는데, 갈석산은 만리장성이 시작되는 곳, 하북성, 창녀현 인근에 있으며 그곳에서 장성이 시작된다고 그래. 하북성이 저 서쪽이야, 서쪽. 그쪽에 낭랑이 그쪽에 있었다는 거죠. 송사에 보면 산서성의 심장부인 기주의 예토는 본래 고구려 땅이다. 현재 석양현인데 옛날에는 낙평이라고 불렀다. 이가 여기가 낙평이 낙랑군의 핵심 행정 중심지인 치소였다 그래. 치소라는 게 행정 중심지를 말하는 거거든. 그리고 고대 기록에 보면은 낙랑의 남쪽에 대방이 있다. 대방이 한사군, 대방도 한사군인데 정설이라는 건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평양, 낙랑의 남쪽 황해도에 대방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저도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거든. 그게 아니다. 이가 대방이 위나라 요동태수 공송강이 두누현 이남의 황무지를 개척하여 대방군을 설치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두누현이라는 건 황해도가 아니라 장치시래. 장치시는 산서성 두누교에, 그 산서성이라는 게 중국 대륙의 저 서쪽 끝이야. 서쪽 끝. 장치시 고대문화연구소에 보면 거기 비석 조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방군 태수가 남긴 공독비가 있어요. 거기에 비석이 있는데, 거기에도 낙랑군의 치소가 바로 지금의 산서성 장치시에 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한사군은 한반도에 있는 게 아니야. 평양 대동강에 있는 게 아니야. 중국 대륙에 있는 거예요. 그건 지금 다 밝혀졌어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만델라 효과거든. 대중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오기억, 잘못된 기억.
그게 만델라 효과예요. 이게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만델라 효과가. 그리고 또 고려시대 고려장 있잖아요. 고려장. 응? 여러분은 알잖아요. 고려장. 부모가 늙으면 지게해져 가지고 산속에 버리는 거.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에. 그리고 장사익 선생의 노래에도 꽃구경이라는 노래도 나오고, 울산 자수정 동굴에도 고려장을 모형을 해가지고 전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가짜라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밝혀낸 게 아니라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고고학자 루카스 교수가 밝혀냈어요. 고려장은 없다. 그러면서 쭉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 잠깐 얘기할게요. 시간이 너무 없네. 고고학적인 증거가 부재하다 이가. 이거는 고려장이라는 건 고려시대 보편적인 풍습이 아니다 이가. 그리고 노인들의 버린 시신이 발견된 적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종교적인 모순이 있다 이가. 고려는 불가 국가인데 국가가 조직적으로 부모의 시신을 유기를 묵인하거나 권장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 기록도 없고, 그러나 세 번째, 기록의 부재.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야사 이런데 고려장이라는 단어가 단 한 글자도 없다는 거지. 그 양반 루카스 교수가 다 우리나라의 고문서를 다 뒤져고 다 읽어봤다는 거야. 근데 고려장이라는 단어 하나 자체가 없다는 거야. 오히려 정반대의 기록들, 고려시대의 정반대의 기록들이 수천 건이 나왔다는 거야. 뭐 효도라든지 효심이라든지 효용이라든지. 그리고 양로연이라는 그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국가가 노인들을 초청해가지고 연회를 베풀을 때는 양로연이라는 그 제도가 있었다는 거야. 그렇게 고려시대에 있었는데 무슨 고려장이 있었냐 이게야. 우리는 고려장이 있었다고 철떡같이 믿었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만델라 효과예요. 집단적인 오기요.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 벌써. 쭉쭉쭉쭉 너무나 많은데 하여튼 그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쭉쭉쭉 말씀드릴게요. 세종대왕의 노비 종모법이 있는데, 이거는 역사학자들이 노비를 증복하는 제도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야. 노비를 줄이는 법이래 이게. 그것도 잘못 알려진 거고, 원균을 옹호하는 거, 원균이 위대한 장군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고종의 문흥설과 매국노설이 있어요. 이것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믿고 있는데,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왜 잘못됐는지. 그 다음에 3.1 만세 혁명 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가지고 막 흔들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래. 그 당시에는 태극기가 보편화되지 않아 가지고 이 모자를 많이 흔들었대. 그리고 종이 같은 데에다가 먹글씨로 독립이라고 써가지고 막 흔들었다는 거야. 태극기가 거의 없었다는 거야. 이것도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거고 미디어의 농간이지. 그 다음에 빈대떡 신사 노래 있잖아요.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근데 원래 가서는 그게 아니라, 집에 가서가 아니라 대포집이래. 대포집. 돈 없으면 대포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이것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집단 오기역이에요. 그 다음에 4.3 사건, 제주도 4.3 사건, 그 한강 작가에서 많이 지금 뜨고 있죠. 4.3 사건에 김일성 사주설, 그 다음에 학살 부정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고, 한국전쟁 당시에 선제 우리나라가 먼저 북침했다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한국전쟁에서 대전 전투에서 미국의 딘소장 구출작전, 이게 영웅담으로 많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급품 후송 작전이었었다는 거지. 이것도 잘못 알려진 거고, 그 다음에 이승만 3.15 부정선거 무고설, 이것도 잘못된 거고, 10월 유신 친위 구테타 부정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YS나 DJ의 경부고속도로 건설 반대 시위 조작 사건, 이것도 잘못된 거고, 민혁당 재건위의 실전 부정한 것도 잘못된 거고, 12.12 전두환의 군사 반란을 부정한 것도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5.18 북한의 개입설, 폭동 반란설, 이것도 잘못된 거. 이건 법원에서 판결이 잘못됐다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권 때 초원 복집 사건, 언론에서는 이거 전부 다 초원 복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초원 복집이 아니라 초원 복국집이라고 그래요. 복국. 근데 우리는 초원 복집이라고 전부 다 지금까지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미디어에서는 그걸 시정을 안 해. 지네들이 그렇게 해놓고서 시정을 안 해. 그다음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은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노론 음모설, 요즘 그거 한참 많이 얘기하더라고.
이것도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통 무술, 뭐 국궁이라든지 씨름이라든지 택견, 전통 군용부에, 이게 다 이제 우리나라 전통 무술이잖아요. 근데 태권도가 우리나라 전통 무술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태권도는 현대 창작품이라는 거지. 태권도라든지 합기도라든지 해동검도라든지 이거는 우리나라 전통 무술이 아니라는 거야. 현대적인 창작 무술이라는 거지. 이것도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집단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 대표적인 만델라 효과입니다. 이거 외에도 뭐 너무나 많아. 하여튼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 가장 만델라 효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릴 건데, 역사 왜곡이라는 거. 역사 왜곡이 만델라 효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그리고 역사 왜곡이 만델라 효과 중에 하나인데, 역사 왜곡은 뭐 중국이나 일본만 역사 왜곡한 게 아니야.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했고,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야. 전 세계적인 시대적인 산물인데, 전 세계적으로 역사 왜곡을 안 시킨 나라가 없어. 왜냐면 자기의 정권의 정당성이라든지 자기가 쿠데타의 정당성이라든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역사 왜곡을 해야.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이란하고 전쟁 일으킨 게 그거 아니야. 자기 정치적으로 입지가 좁아지고 경제적으로 아주 미국의 경제가 거꾸로지니까 시선을 다른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야. 이거 역사 왜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만델라 효과야. 그 역사 왜곡이라는 건 어떤 집단이 합의한 기억이잖아요. 집단이 합의한. 그 집단들이 모두 동조하는 거. 그렇구나. 잘못된 역사적인 사실을 진짜처럼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역사를 왜곡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은 이제 기록이라든지 유물을 날조하거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가치 판단을 왜곡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유리한 정보만 취사 선택해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해가지고 그것을 진짜인 양 퍼뜨리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걸 믿게 하는 거야. 이 역사 왜곡이라는 게. 응? 그래서 이게 이게 위험한 거야, 이게. 그리고 왜 위험하냐면은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면 이제 전체주의 국가가 된다고. 독재 국가, 파시즘 국가. 왜냐면 대중들이 히틀러가 대표적인 파시즘 국가 아니야. 국민이 동의하에 독재를 승인하는 거, 이게 파시즘 전체주의 국가거든. 역사 왜곡의 그 집단적인 오기역을 모든 대중들이 받아들이면 나중엔 독재 정권이 들었을 때 그것을 용인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무지무지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 팩트 체크, 크로스 체크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는 그 가짜 정보가 무지무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무조건 믿으면 안 돼. 응? 내가 스스로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야. 언론만 믿으면 안 돼. 언론만 믿으면 나만 병신되는 거야. 나만 병신되고 내 거 다 뺏기고 나의 자유가 뺏기는 거야. 내가. 그리고 내 후손들이 이게 못 사는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 세상이 저기서 뭐 이란에 전쟁이 일어나고 가자 지구에서 뭐 7만 명이 죽고 뭐 우크라이나에서 180만 명이 죽고 뭐 나하고 무슨 관계라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그것이 다 연결해가지고 나까지 온 거야. 나중에도 그것도 다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하여튼 그 역사 왜곡의 유형을 보면은 이건 학자들이 얘기한 건데, 이거 잠깐 제가 읽어볼게요. 역사 왜곡의 유형. 어떤 유형이 있냐? 당시 권력 집단이 인정하는 역사 외의 사실을 비공식 처리하고 역사 교육을 일방적으로 편향적으로 강제하는 것. 그런 유형이 있고, 또 다른 유형은 정부 주도로 반대파에 대한 정치적 공세 또는 적국이나 경쟁국의 정통성 부정, 고의적 비하, 위협하는 수단으로 역사 왜곡하는 이런 유형이 있고, 이건 대표적으로 뭐 중국이나 일본이 그렇게 지랄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국가주의, 국수주의, 민족주의, 극단주의 성향의 국민이 삐뚤어진 애국심으로 영웅사관이나 자학사관에 젖어
자국이나 주변국을 혐오하거나 역사 왜곡에 동조하는 것, 이런 유형도 있다 이게. 응? 대표적인 게 현중국, 응? 중국 놈들 입장에서는 혐한 이런 것들 아니야 이게. 대표적인 역사 왜곡 유형 중에 하나 이게 만델라 효과에 이게. 응? 그다음에 극심한 좌우 이념 대립으로 인한 왜곡, 은폐하는 것들. 이건 우리가 그동안 계속 민주화를 쟁취하면서 했던 그런 행태들 아니야. 그 다음에 자기 중심적으로 선악 구도를 구축하는 거, 이것도 역사 왜곡 유형 중에 하나. 그 다음에 탈진실로 대안적 사실로 포장하여 정치적 역사적 편향성과 이념적 극단성을 보여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대표적인 역사 왜곡의 유형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이 뭐 대표적으로 요즘에 극우 유튜브들이 그 자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역사 왜곡의 유형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게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주변국들 전 세계적으로 다 벌어지고 있는 행태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만델라 효과가. 뭐 시간이 없을 줄 알고 빨리빨리 했더니 그게 조금 남네. 하여튼 역사 왜곡은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이걸 전부 다 모든 나라의 역사 왜곡을 전부 다 다룰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주변인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는 다른 거는 넘어가고 고종의 문흥설과 매국노설 그거 하나만 다루고 다음 동영상에서, 그 다음에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거기도 너무나 많아가지고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음 동영상을 진행할까 합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